잘하고 있구먼. 안녕하세요. 털보이사 김진균입니다.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안면마비라고 하면 얼굴 한쪽이 마비가 오는 증상인데요. 흔히들 입 돌아간다고 하죠. 그리고 구안아사라고도 하고, 안면마비가 오면 이쪽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가 않게 되죠. 혹시 마비라는 것 때문에 중풍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얼굴마비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은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굴마비의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 뇌의 문제, 어떤 중풍의 문제일 가능성은 99%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말씀드리면 그러면 얼굴마비는 다 문제가 없는 거냐?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또 중풍이 오기도 하는데요. 그냥 쉽게 감별하시려면 얼굴 마비가 있으면서 의식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 마비가 있으면서 팔다리가 한쪽이 그러니까 이쪽 한쪽 팔다리가 다 힘이 빠지든지 그런 증상이 있든지 아니면 팔다리 그러니까 팔다리 힘이 빠지니까 그 얼굴 마비가 있으면서 보행이 힘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중풍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얼굴마비, 안면마비, 구안화사 이런 분들은 거의 다른 문제를 동반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. 큰 문제가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도대체 안면마비가 오느냐, 왜 구안화사가 왜 오느냐,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아니 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얼굴마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오는데 어떻게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냐?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이 그렇습니다. 사실이. 그래서 얼굴 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나와서 이게 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. 얼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통로가 이렇게 좀 신경도 얇고 그래서요. 이게 나올 때 이 신경 자체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나오질 못합니다. 근데 그 신경 나오는 부위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 발생한 것이 이제 그 얼굴 신경, 얼굴 움직이는 신경을 마비가 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면역 저하 때문에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신경에 이렇게 마비가 온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원인 모르게 그냥 신경이 약해져서 그렇다.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은 특별히 모르지만 대부분 뭐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감기 걸리거나 그런 바이러스에 뭐 이렇게 노출되거나 그러면 얼굴마비가 생긴다.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어요.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예전부터 그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. 우리나라에 찬바닥에 자면 너 큰일 난다. 얼굴마비 온다. 찬바닥에 자면 얼굴이 돌아간다. 입 돌아간다. 그죠? 입 돌아간다고 하죠. 그런 게 생긴다고 하죠.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봐도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. 그 찬바닥에 잔다는 것은 그 멀쩡한 사람이 찬바닥에 잘 리가 없으니까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많이 피곤하니까 아무데나 이제 잔 거죠. 집에 방 안에 들어가 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피곤한 데다가 찬바닥에 자면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릴 확률도 높고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몸 상태가 또 안 좋으니까 신경도 약해질 수가 있고 그 신경이 약해진 데다가 뭐 감기라도 걸리고 하면 입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. 신경마비가 얼굴 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. 그래서 그 찬바닥에 자면 안 좋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.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잘 모른다. 근데 좀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진 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럼 아까 제가 대부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괜찮은 게 뭘 괜찮은 거냐?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얼굴이 마비가 왔을 때 얼굴이 한쪽이 마비가 오면요. 이 마비된 쪽이
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마비된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. 마비가 되면 이쪽이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쪽으로 딸려갑니다. 그래서 입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가죠. 이렇게. 이 마비가 오게 되면요. 이 입이 들어간 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대부분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쪽이 잘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흘리거나 음식물을 자꾸 흘리게 되거든요.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깜짝 놀라는데 이 증상들이 대부분은 한 80% 정도는 한 몇 주 내에 돌아옵니다. 다. 그리고 나머지 20%는 좀 더디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20% 중에 한 10% 정도는 한 1, 2년 걸리고요.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또 더 오래 가기도 하는데 상당히 한 2, 3년 기간 지내다 보면 아주 드물게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증상 없이 누가 와도 잘 모를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얼굴 마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팔다리 마비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중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검사를 해보면 확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병원에 오게 되면 그런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얼굴마비가 오면은 대부분 괜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계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걱정되고 한다면 혹시 내가 뭐 이게 발음이 좀 부정확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뭔가 걱정된다고 하면 병원에 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치료에 관한 말씀인데요. 이게 무슨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면 그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좋아지겠다 싶잖아요. 근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그냥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바이러스제가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는데 항바이러스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도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안면마비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저는 잘 쓰진 않거든요. 근데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근데 그 결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제 중에 어떤 이렇게 신경이나 조직이 붓는 거를 막아주는 또 부은 거를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약이 신경 부은 거를 좀 가라앉혀줘서 도움이 좀 되더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이게 때마다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스테로이드가 그래도 효과가 제일 낫더라.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는 많이들 쓰시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. 그런 부종을 가라앉혀주는, 그러니까 부은 걸 가라앉혀주는 약이 있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또 특수한 치료인데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있습니다. 성상신경 차단술. 성상신경 차단술은 이 밑에 여기에 있는 신경인데요. 이 신경이 어떤 혈류나 신경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성상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 이쪽에 혈액이 많이 가고 그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도 가끔 해보는데 스테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성상신경 차단술이 뭐 효과가 그러면 엄청 좋냐? 그냥 일반 스테로이드보다는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대부분 치료해보면은 그냥 회복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. 그냥 두고 놔두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두고 어떤 아무런 치료도 안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는 치료는 이제 중요한 것이 눈 보호하는 겁니다. 근데 마비가 오면 이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. 감으려고 해도 감기질 않아요. 그래서 감기질 않으면 눈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침도 흘리지만 눈물도 계속 나게 되죠. 그 눈이 감기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흰자 있잖아요. 눈에 보면 흰자가 있는데 이 흰자는 우리 결막이라고 해서 조금 말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회복이 잘 되는 특징이 있고 결막에는 또 피가 통하거든요. 그래서 말라도 그렇게 많이 잘 마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까만 동자 있잖아요. 까만 동자를 감싸고 있는 그 투명한 물질을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데
이 각막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각막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. 그리고 손상이 오게 되면 각막이 투명한 그 투명도를 잃어버리게 되고, 그러면 시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. 근데 각막이 손상된 것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각막, 그러니까 눈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 각막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, 잘 안 감길 때 밖에를 다니실 때 바람을 많이 맞잖아요. 그래서 밖에를 다니실 때는 안대 착용하는 걸 권하고,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밖에를 잘 다니시지 않는 걸 권합니다. 왜냐면은 안대를 찼다 해도 눈이 감기질 않기 때문에 그 안대 안쪽에 있는 눈은 사실은 떠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눈이, 각막이 마를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르는 거는 뭐 눈물이 있지만 눈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 눈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? 인공 눈물을 그 수시로 투여를 해서 눈이 마르는 걸 방지하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. 그리고 눈보를 하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, 낮에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는 그 눈에다 안약도 넣고 눈이 안 감기면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감겨주는 그런 걸 해볼 수 있지만, 잘 때는 또 눈이 안 감기면 이게 계속 마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때는 눈꺼풀을 위에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로 눈꺼풀을 위를 붙인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꺼풀을 아예 붙여버리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그 인공 눈물 말고 안연고가 있습니다. 안연고 끈적끈적한 거. 그 안연고를 넣어서 눈이 마르는 거를 방지해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입이 돌아가고 이 얼굴 이쪽에 마비가 온 거는 돌아오면 뭐 다 돌아오겠지만,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하면 눈이 손상된 건 돌아오지 않거든요. 뭐 멀쩡한 사람만 다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누워 계신 분들, 그리고 의식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이 그 중풍과는 별개로 구안화사가 왔다. 그럴 경우에는 눈을 잘 이렇게 마비가 돌아올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치료 중에 많이 하는 게 마사지거든요. 우리 근육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, 근육이 수축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이 마비가 되고, 그 마비가 된 근육이 다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 안면마비라는 것은 빨리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만약에 또 너무 늦게 돌아오는 경우는 이게 근육이 아예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마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간단한 마사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오면 알려드리고요. 그 한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에서도 그 간단한 마사지 하는 요령들은 다 알려드리고요. 별다른 게 없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주는. 물론 물리치료사분들이나 그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하겠지만, 개인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요. 안면마비는 굉장히 무섭게 찾아오고, 뭐 입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고 뭐 눈도 안 감기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, 대부분은 괜찮다. 그리고 괜찮지 않은 징조는 그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걷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의식이 좀 떨어지고 말이 이상하게 잘 안 나온다. 그런 경우. 그러니까 발음이 부정확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.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가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, 그런 의식에 약간 문제하고 약간 겹친 그런 거,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위험한 거니까, 중풍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. 그 원인은 잘 모른다. 잘 모르는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용한 치료는 없고,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도 열심히 놓고 하시거든요. 침도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게 뭐
걱정들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뭐 진짜 중풍인지 아닌지 의사들이 딱 얘기해서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. 나는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. 의사보다 검사를 믿는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MRI 검사를 해서 뇌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안면마비는 이게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데 생각보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낫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안면마비보다 오히려 더 이게 무섭고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팔다리가 마비되고 감각이 없고 그 안면마비보다 이제 혓바닥이 마비돼가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그런 중풍이 더 겁이 나죠. 그래서 안면마비는 안면에만 딱 오는 거고 그 혓바닥까지는 안 오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혓바닥은 좀 그 입맛,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감각이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니까 혓바닥을 내밀어 보고 혓바닥이 안 돌아갔으면 안면마비만 온 거지 뭐 중풍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제 동영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한 상식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라서 아주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.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 책에도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 이미 다 그 글로 누가 써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글을 읽거나 그런 게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좀 이해하기 그런 책이나 어떤 그런 거를 보기 어려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오늘 강의가 좀 안면마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풍의 가능성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하고 경과가 좋으니까 지금 많이 깜짝 놀래도 대부분 좋아지니까 좀 참고 좀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털보이사 김진경이었습니다.